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 이론을 빌드업해 나가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 선정 시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경험한 내용을 한두 가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짓기에 초석, 성공적인 건축을 위한 토지 선정 심층 가이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토지 선정 이쪽에 업무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사실은 이제 토지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택지 개발한 부분의 토지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택지 개발 내에서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위치에 토지를 구매한다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창고를 짓는다든지 조금 어떤 택지 개발 이외의 토지를 내가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조건도 있고 법규적인 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건축공학이나 이런 쪽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건설업에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걸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과 그런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매 프로세스 5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쪽 위치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한두 군데 이제 선정을 하겠죠. 큰 바운다리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답사를 하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보고 토지계획 확인원이나 기타 공적 장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가 과연 괜찮으냐. 우리는 그냥 승용차만 들어가면 된다. 아니면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은 대형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정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냐.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전제는 택지 개발 지구 외라고 이제 전제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하고 이제 과연 계략적인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죠. 문의나 해가지고 여기 인허가 가능하냐 이런 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토지 구매 가격을 얼마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 구매 가격이 5억인데 나중에 이제 착공하고 이 인허가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의외로 한 2, 3억, 3, 4억 토지 구매 가격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부대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전에 경계 측량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계약하기 전에 사실은 경계 측량이나 기타 특히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거 정도는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어느 부분은 토지 위에서 상단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밑에 이제 토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보니까 이제 호박돌이라고 하죠. 굉장히 한 지름이 한 50cm에서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큰 돌덩이들이 그냥 묻혀 있었어요. 한 1m, 1.5m 정도가.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위에 기초도 할 수 없고, 사이를 파일도 박을 수도 없고, 결국은 그걸 다 드러내고, 건축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단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양질의 토질로 돼 있었는데,
근데 토지를 이제 착공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뭐 폐기물이,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중에 굉장히 좀 큰 경험인데, 아파트 현장에서 그 전체 면적이,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면적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뭐 3, 4천 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그 전체가 폐기물이 한 2m 정도 이렇게 매립이 돼 있던 경우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략적으로 뭐 한 5, 6억 이상 추가 공사가 발생이 됐던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토지 구매 시에서는 지하 매설물을 사실은 계약 전에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약의 조건부로 해가지고 지하 매설물이 뭐 폐기물이나 기타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적에는 그거는 기존의 그 토지주가 책임을 진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뭐 다른 이게 법적인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뭐 법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여러 온라인상에서도 검색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거는 경험이 없은 사람들은 토지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을 때 아주 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손해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에는 항상. 그래서 뭐 서류와 현장이 좀 상이한 경우가 좀 있죠. 예.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경계 측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보면은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경험한데, 측량을 저 끝에서부터 이제 쭉 하고다 보면 이쪽에서 막 뭐 한 50cm, 뭐 1m 정도가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이제 그 토지를 사용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 측량은 사실은 이게 토지 구매 전에 필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아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현재는 뭐 이게 밭같이 이렇게 생겨서 밭으로 사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목을 보니까 이건 임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토지 내에 이제 사실은 분묘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분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분묘가 뭐 사실은 뭐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분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로의 이제 접근성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아주 뭐 기초적인 거지만은 뭐 법규상 이건 아주 또 기초적이지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건축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도로에 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러 번 그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개발 행위가 가능한 거냐, 도로 부분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공부사항의 그런 내용과 현 상황이 이제 상이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필히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뭐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지만은 배수구나 뭐 이런 게 옆 토지에 이렇게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건지, 굉장히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국어 또는 그 국유지가 이제 근접해 있으면 사실은 그건 좋은 사항입니다. 그거는 국유지나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그쪽에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여분의 토지로 우리가 뭐 일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국어나 국유지가 있는 근접해 있는 접해 있는 내 토지랑 접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사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뭐 맹지가 제일 문제가 맹지는 뭐 사실은 그를 뭐 팔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걸 뭐 사실은 이제 속여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배수구나 이런 부분이 남의 토지를 지나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법규적인 거, 건축법규적인 거, 내 땅, 이 토지를 구매했을 때 과연 뭐 얼마나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죠. 내가 짓고자 하는 용도가 뭐냐, 이 땅을 뭐 1000평을 구매를 해서 내가 여기 몇 평 정도를 건축을 필요로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은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겠죠. 택지개발지구 외에 이제 토지를 그래서 오늘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뭐 사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지반조사나 이쪽 그 영상을 만들 적에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어요. 이제 그 지반이 어떠냐, 토지를 최소한 뭐 5m, 10m, 15m 내 땅의 그 지반 형태가 어떠냐, 그거는 뭐 당연히 지반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택지 개발을 한 부분도 사실은 지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뭐 안반층이나 딱 단단한 토질이 상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지번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택지 개발 지구 외에 그런 토지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토지의 경사도, 경사도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옹벽을 한다든지 그럴 적에 이제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드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절토를 얼마나 할 거냐, 아니면 또 그 단차에 의해서 뭐 성토를 또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만약에 이제 기존 그 건축물이 있으면 그 철거하고 그 폐기물 처리, 요즘엔 이제 그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굉장히 토지비에 어차피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뭐 철거하는 조건으로 구매한다든지. 근데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뭐 평당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기존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철거 비용은 뭐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비용이 상승하는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그 지역이 상수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냐 뭐 이렇게 그것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상수도를 인입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인입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뭐 토지 가격이 좀 싸더라도 이런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항상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를 살 거냐, 그 위에 살 거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수도 처리 문제, 그리고 뭐 전기는 뭐 웬만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은, 그리고 이제 뭐 난방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런 자료는 사실은 뭐 갑자기 내가 이제 뭐 건축을 계획을 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좀 간과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겨울에 가면은 풀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작물이 이제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한 거고, 또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축사나 뭐 이런 냄새가, 내가 오늘 갔을 때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이제 바람이 축사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 냄새를 못 느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축사 쪽에서 낮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 축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축사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뭐 1km 이내에 있는 축사는 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냄새는 이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뭐 고압선, 뭐 기타 이제 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장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 오는 날 방문하여 땅에 물 빠짐과 상습 침수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필수 사항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것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를 구매했는데 과다하게 토목 비용이 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뭐 개발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개발 부담금이나 뭐 기타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세금 관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전문가와 아주 치밀하게 그 상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 저 땅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런 그 개발 비용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땅값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 그러면 땅이 결코 싼 땅이 아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 상습도로라고 그래서 이제 마을이 공용으로 이제 도로를 확장해서 쓰던 건데 그 도로를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한 걸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땅은 거기 지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도로를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사례도 이제 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마을 발전 기금도 뭐 기부하라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뭐 하여튼 뭐 이거 위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개발지구 외에 토지를 구매할 때는 굉장히 좀 시간을 두고 전문가와 특히 좀 상의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구매 최종 30포인트 체크리스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이건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한번 이렇게 텍스트로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건 뭐 메모를 쭉 해서 토지 구매 시 이제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집 짓기를 한다든지 내가 뭐 다른 기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부터 만약에 시행착오가 생겼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행위를 한 모든 부분은 다 사실은 중요하죠. 뭐 기초도 중요하고 골조 공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고 그 기초적인 게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토지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토지는 뭐 입지적인 거, 법규적인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음에는 이제 그 토지에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토지의 그 땅 속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지적인 거 뭐 이런 거보다도 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사항이니까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그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집안 조사나 그 토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 그 토지의 그 개념, 뭐 법규적인 거, 입지적인 거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집안 조사의 중요성 내지는 그 토질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의 영상을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